안녕하세요. 아이폰 팩토리의 김진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어, 게임 서버 성능 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리눅스에 아주 착 붙어서 하긴 하는데 사실 비슷한 아이디어를 거의 윈도우즈에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 팩토리에서 게임 서버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게임 서버 운영 플랫폼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넥슨에서 클라우드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 전에는 NC소프트에서 게임 서버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 강연의 목표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코드를 손대지 않고 성능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테스트를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다가 직접 연동해서 해도 큰 문제 없이 할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리눅스 쪽에서 이거에 대한 해법이 이 BPF라는 툴이랑 BCC라는 툴인데, 이걸로 정말 가능할지를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능 분석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했던 게임 서버 성능 분석하기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게임 서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 따라서 필요한 코드에다가 성능 정보 수집하는 코드를 잔뜩 추가를 하고 이걸로 측정을 하면 게임 서버 성능 분석을 이걸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아까 남승현님 세션 때 나왔던 그 이벤트 단위로 측정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단위로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좋고 사실, 그리고 이게 사실 성능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단일 프로세스만 측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다중 프로세스를 쓰건 아니면 좀 특이하게 파이버를 쓰건 그런 거를 다 넣어서 생각하기는 쉽고,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남승현님 했던 것 중에 롤백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롤백이 심하게 일어나면 뭔가 잘못 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측정하기가 쉽다는 장점은 있는데, 근데 미리 어떻게 돌아간다에 대해서 완전히 가정을 하지 못하면 쓸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코드에다가 적용을 못하면 역시 측정을 못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개발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 가설을 잘못 세워서 이거 측정을 했으면 다 고쳐야 되니까 검증 사이클도 엄청 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는 개발자가 수정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공짜도 있고 비싼 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툴을 써서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방식만 조금 바꿔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하게 하는 걸로는 뭐 이거는 보셨던 분도 있고 안 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컴파일러에서 프로파일링 하기 위한 플래그를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플래그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툴체인인 GCC랑 LLVM이랑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모드 이런 걸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바이그린드 콜그린드라고 적어놨는데 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툴을 쓰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컴파일러나 아니면은 링크하는 단계에서 심볼을 그러니까 특정 코드를 강제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강제로 집어넣은 코드들이 항상 아니면은 일정 비율로 샘플링을 해서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이 다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측정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후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먼저 얘기했던 GNU 프로파일러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보실 필요 없어요.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왜 쓸모가 없냐면 누가 뭘 부르는지도 못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별도 테이블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엄청 간단한 토이 프로그램을 돌린 건데 이게 해상도 한 10,000바이 4,000 정도 되는 PNG 파일이 나와서 사실 이거 몰래야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제가 오버헤드가 꽤 커요. 그러니까 제가 예제로 들었던 GNU 프로파일러가 못해도 한 30% 정도 성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발그린드라는 툴이 있는데 얘는 사실 프로파일링만 해주는 건 아니고 잘못된 메모리 접근 아니면 뭐 데드락 이런 거 다 잡아주는 툴이긴 한데, 얘는 이게 4배 느려지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보통은 한 20배에서 한 40배 정도 느려지는데, 그래서 사실 프로덕션에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삽입 방식의 문제인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 측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쪽 툴이면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는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운영체제 내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면 역시 손을 못 댑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장점은 그 맨 처음 얘기했던 거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개발자가 코드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이건 좋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유료 무료 툴들이 있고요. 근데 단점은 툴들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각 툴마다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달라서 대상마다 서로 다른 툴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측정 시나리오가 좀 특이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뭔가 파일을 잔뜩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특정 파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I/O가 튀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지 찾고 싶다,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제어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메모리 릭이 있는 것 같은데 코드의 특정 경로에 있는 메모리 릭만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걸 알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종합적으로 풀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게 이번 발표의 주 내용인 외부에서 고치지 않고 관찰만 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전에 나왔던 CPU 프로파일링을 다시 해볼 건데 여기서 쓸 방법은 코드를 삽입하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대표적인 게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도 이게 합쳐서 내보내고 있는 퍼프라는 툴을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발표에서 주로 쓸 eBPF라는 새로 나온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링킹해서 쓰는 툴인데 구글 퍼포먼스 툴킷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툴들이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그리고 이건 해보신 분 많을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CPU 샘플링 프로파일러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하면, 그러니까 CPU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각 스레드를 주기적으로 계속 멈춰요.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이긴 한데 커널의 기능을 해서 잠깐 멈춘 다음에 그때 콜스택 빈도를 세고, 그 다음에 측정이 끝났으면 데이터를 내보내서 변환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BPF에 있는 프로파일이라는 스크립트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플레임 그래프라는 이름의 시각화 도구로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이미지 파일 하나는 아니고요. 이게 그냥 SVG 파일이라서 실제로는 함수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으로 확대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좌우의 길이가 실행 시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는 콜스택이 있어서, 그래서 특정 콜스택에서 그러니까 어떤 콜스택이 많이 쓰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 안에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에 비해서도 가볍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근데 사실 가벼운 이유는 OS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가벼운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특정 대상의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외부 툴, 예를 들어 저희가 엔진엑스 웹서버나 MySQL을 쓰는데 걔가 느린데 느린 이유를 알고 싶으면 그냥 수정하지 않고도 시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느린 애가 운영체제 자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운영체제에서 누가 느린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데 OS 지원이 필수라서 OS가 버전이 낮으면 못 쓰는 기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센토스 2.6을 센토스 6를 쓰고 계시면 안타깝지만 사실 거의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OS에 의존하기 때문에 OS 코드도 사실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제가 이거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한 3일 정도 헤맸는데 그러니까 돌리던 툴들이 단 하나도 안 돌아서 뭐가 문제인가를 막 찾아봤더니 커널 소스 코드가 바뀌어서 안 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툴을 써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전부 가능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디스크 I/O 누가 느린가,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엄청 많이 돌리는 시스템인데 내가 돌린 스레드 수가 CPU 수에 비해서 많은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썼는데 여기저기서 락을 잡는데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한가? 아니면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락을 더 늘려서 쪼개야 되는가? 아니면은 지금으로도 충분한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한 수치도 추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연한 도구를 써야 되는데 일단 이 강연에서 쓰고 있는 eBPF라는 툴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제한적인데 옛날 OS에서도 대부분 도는 퍼프라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쪽에 굉장히 좋은 툴이 있는데 윈도우즈 이벤트 로깅은 뭔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 너무 쓸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트레이싱 for 윈도우즈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즈 8 이상에서 잘 돌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윈도우즈에서 분석하신다고 하면 이 툴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취약값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예를 들어 뭐 평균 아니면은 표준 편차,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런 값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비교해놨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전통적으로 디스크 성능을 보는 IO스탯이라는 툴인데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디스크 읽기 쓰기가 얼마나 있나, 그 다음에 CPU 얼마나 쓰나 이런 거는 보여주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성능 분석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반대로 밑에 있는 거는 그 BPF를 돌려서 만든 툴인데 그러니까 측정한 시간 동안에 디스크 I/O가 어떤 분포로 됐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있는 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두 배씩 뛰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줄수가 절대로 65주를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툴인데 그래서 계략적으로 어떤 분포인지는 되게 커널 안에서도 되게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떻게 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충 디스크 I/O가 대충 한 0.1ms에서 0.5ms 안에 다 처리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라이브 서비스에 붙여서 돌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석 도구랑 그다음에 자기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갖다 쓰고 있는 서비스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 도구 측정을 하는데 측정에 버그 있다고 측정 대상이 크래시하면 망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라이브에서 돌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빌드해야 되면 못 돌리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도구는 돌고 있는 라이브 서비스에 붙어서 방법을 계속 달리해가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테이블 하나하나 읽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행 성능 평가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임 그래프 같은 도구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텍스트 포맷으로 그 분포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스크립트를 좀 고쳐서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오는 걸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필터링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이는 방식을 달리하고 싶으면 그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이 BPF라는 툴이랑 그다음에 이거의 래퍼인 BCC라는 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BPF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BSD 유닉스에 있는 기능인데 원래는 패킷을 필터링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이거를 확장을 해서 리눅스 안에서 성능 정보나 아니면 디버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어요. 근데 리눅스니까 이거는 C로밖에 못 짜고요. 근데 C로 짜고 싶진 않으니까 이거를 파이썬이나 아니면 고 같은 좀 편한 언어로 래핑한 툴체인인 BCC를 사용해서 합니다.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맨 처음 얘기한 Extended BPF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프레임워크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는 구현이 커널에서 도는 별도의 어셈블리 언어인데 이게 여기저기서 돌리려고 그냥 x86 64비트 x86이랑 64비트 ARM 어셈블리에 있는 걸 이렇게 공통만 뽑아서 만든 어셈블리어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커널 안에서 돌기 때문에 측정할 때마다 컨텍스트 스위칭이 없어서 부하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얘는 그 커널에 올리기 전에 한번 베리파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접근 방식이나 아니면은 메모리 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커널을 크래시시키거나 아니면은 측정하는 대상을 크래시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근데 그리고 그냥 돌리면 느리니까 이거를 LLVM으로 한번 디컴파일을 해서 속도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펙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를 하면 그러니까 커널 수준에서 이벤트를 수집하는 게 얘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전부인데 수집할 수 있는 게 뭔가 뭐 디스크 읽기나 쓰기 이런 시스템 콜을 했다 아니면은 뭐 커널 안에서 메모리 할당을 했다 아니면 뭐 페이지 폴트가 났다 이런 거 특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 적었는데 지금 잘못 적었는데 커널 함수 호출이 아니라 저게 유저 함수 호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남이 만든 프로그램 가져왔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특정 함수를 호출했다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C나 C++ 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 파이썬이나 아니면 뭐 루비 이런 언어를 쓰는데 그럼 그 언어 안에서 측정할 만한 지점들 예를 들어 그 언어 안에 있는 함수 호출 이런 것들을 위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이걸 디스크에 쓰면 사실 못 쓰고요. 디스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커널에 잘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주는데 그러니까 뭐 함수가 몇 번 호출됐다 이런 값도 저장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함수가 호출됐을 때의 스택은 이거였다 이런 정보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스택 수집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집 시작, 수집 종료 이렇게 땡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동적으로 바꾸고, 아니면은 디스크 성능을 보고 싶은데 이걸 뭐 5초마다 값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툴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커널이랑 잠깐 통신을 해서 값을 얻어오거나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C로 짜는 거는 사실 되게 부담이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BCC라는 걸 쓰는데 이 자체는 그냥 BPF 컴파일러 컬렉션인데 되게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그냥 초기화랑 나중에 통계 처리나 아니면 시각화는 파이썬 같은 데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조금의 코드만 커널, 그러니까 C로 짜서 커널에 올리자, 이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BPF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오래 걸린 I/O일 때 콜스택을 잡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보는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측정할 대상은 수정하지 않으면서 BCC 코드만 고쳐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성능 문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 부분이 느린 것 같아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내면, 그다음에 이거를 측정하는 BCC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리고 돌고 있는 서비스에다 대고 이걸 측정을 해서 이게 정말 맞는 질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짠 건 아니고 그 BCC에서 제공하는 함수 실행 시간 분포에 해당하는 기능인데, 구현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그러니까 특정 함수에 진입할 때 타임스탬프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서 리턴하는 순간에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이거를 함수 이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얼마나 오래 실행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기 위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 부담 갖고 보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썬 코드인데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그냥 이거 여러 줄 문자열을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줄 문자열인데 여러 줄 문자열의 내용이 그냥 C 코드예요. 그래서 저희 맨 앞에는 함수 호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선언을 했고요. 그럼 이게 그냥 커널에 올라가는 자료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아니 두 번째 블럭에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는 함수 진입한 순간에 타임스탬프를 기록한다, 이런 건데, 중간에 보면은 사실 C 코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 다시 나올 건데, 이거는 반대로 함수에서 나올 때 비슷한 정보를 기록을 해요, 하는 거고요. 근데 프로그램을 좀 약간 좀 해키하게 짠 건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대문자로 된 매크로를 파이썬 코드에서 치환을 해서 컴파일하기 전에 치환을 그냥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함수 하나만 측정할 건지 여러 걸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C 코드를 여러 개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파이썬에서 치환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동작하는 게 되게 짧은데 저기서 그냥 저기 대문자로 BPF라고 선언하면은 저 순간에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디컴파일을 한 다음에 커널에 올려요. 그러고 나면 이미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내가 이 함수를 측정할 거야를 그냥 하나씩 하나씩 훅을 걸어주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저기서 b.get 테이블 했는데 그냥 저게 커널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고, 저거를 가져오면 그거를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저런 분포하는 맵으로 찍어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제가 간단한 예제 코드를 하나 짜고 여기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아주 간단한 HTTP API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니까 HTTP API 서버를 만든 이유는 HTTP API 하나를 구현을 하려면 사실 네트워크 I/O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읽거나 쓰기 위해 DB에도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HTTP를 파싱하고 JSON을 다루고 이런 응용 로직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코드는 되게 짧은데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OS도 광범위하게 건드리고요. 그래서 파이썬 써보신 분은 플라스크 R이라는 튜토리얼 프로그램의 이름을 아실 텐데, 그거랑 비슷한 거를 C++ 가지고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외부에서 그 HTTP 서버 프레임워크랑 DB 프레임워크는 좀 갖다 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 100줄밖에 안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저희 create 앱이라는 함수가 그냥 C++ 함수 C++로는 서버 하나를 선언한 게 되고요. 그래서 저기 crawl out라고 된 저 열에서 그냥 루트에다가 그러니까 루트에다 요청이 오면 저 함수 결과를 반환하겠다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생성하는 건 여기 메인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메인에서 저 DB에 붙어서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성능 평가할 때 나올 건데 제가 스레드는 4개로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고, 실제로 HTTP 핸들러는 굉장히 간단한 일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테이블 하나에서 모든 로우를 가져온 다음에 가져오는 게 맨 윗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이슨 배열로 바꾸는 게 두 번째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블럭으로 바꿨으면 마지막에 제이슨을 덤프해서 문자열로 바꿔서 HTTP 응답을 주면 구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근데 DB 연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그도 남겨야 되니까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2개의 미드웨어를 선언을 했는데 저기 데이터베이스 미드웨어라고 선언한 애에서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커넥션 풀링 없이 MySQL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결을 그냥 윗단에 넘겨주기만 하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미드웨어에서는 외부에서 연결이 들어오면 그 연결에 해당하는 호스트 주소는 뭘까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요청에 넣어서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3페이지 정도 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구현 목표는 뭐냐면 뭐 이걸 의미 있게 정한 건 아닌데 지금 스레드 4개 띄웠으니까 코어 4개짜리 머신에서 초당 1000건 정도는 처리했으면 좋겠어가 목표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숫자를 바꿔서 생각하면 코어가 4개니까 초당 코어마다 초당 250개씩은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초당 250개를 처리하려면 요청 하나에는 절대로 시간을 3ms 이상 쓰면 안 돼요. 일단 이 수치를 감안하고 그 다음 걸 봐주시고요. 부하 테스트도 제가 안 짜고 외부 툴을 쓸 건데 시즈란 이름의 부하 테스트 툴이 있어요. 뭐 아파치 벤치나 뭐 다른 뭐 로드러너 이런 거랑 비슷한 툴인데 되게 간단한 툴이라 썼고요. 그래서 부하 테스트는 연결을 32개 만들어서 연결마다 16,000개 정도를 요청에 계속 보내고요. 그리고 -b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오면 그냥 오자마자 다음 요청 보내고를 반복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하면 제가 원하는 성능 목표에 미달했어요. 대충 초당 110 요청 정도를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코어당 30개도 못 처리하고, 그리고 요청당 처리 시간은 제가 원한 거의 9배인 36ms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의심했던 거는 HTTP 파서가 느리거나 아니면은 제이슨 시리얼라이즈 하는 게 느리거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CPU를 너무 많이 쓴다. CPU를 많이 쓰는 게 제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찾느냐? 제가 말한 BPF BCC에 있는 프로파일이라는 툴을 쓸 거예요. 그 앞에 설명한 대로 잠깐 멈추고 얘를 확인하고 이런 걸 할 건데, 그래서 실제 커맨드 자체는 이거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 커맨드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플라스크 R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얘를 초당 199번씩 30초 동안 측정을 할 건데요. 여기서 199를 쓴 게 약간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타이머에 의존하면은 이게 뭐 10이나 100 이런 단위를 쓰시면 타이머 때문에 측정이 이상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소수나 아니면은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 주기를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이런 플레임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이게 좌우로 긴 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 길이가. 근데 보면은 특정 하나가 되게 긴 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아까는 굉장히 화려한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납작하고도 잘 모르겠는 그래프가 나온 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랑 이거랑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는 제가 디버그 빌드를 했고요. 얘는 릴리즈 빌드를 했어요. 그래서 C++이잖아요. 모든 게 다 인라인 돼서 지금 남은 게 거의 없어서 저희 언노운으로 나눈 거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여기서 건질 수 있는 걸 건져 보면, 그러니까 좌우 길이 제일 긴 거를 지금 4개를 찾았는데 제일 오래 걸린 게 DNS 설정을 읽는 C 함수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는 OS 내부 코드인데 TCP 전송, 그다음 소켓 닫고 나서 후처리, 그다음 파일 읽기라고 했는데 사실 파일 읽기가 이게 디스크에서 읽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리눅스니까 디스크 읽길 수도 있고 소켓 읽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 다 제가 짠 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CPU가 문제인지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윈도우즈에 있는 작업 관리자나 아니면 맥에 있는 태스크 매니저 같은 액티비티 그래프 같은 툴인데 그냥 CPU 많이 쓰나 봤어요. 근데 봤는데 겨우 42%밖에 안 쓰더라고요. 코어 4개 돌리는데. 그래서 CPU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CPU를 쓰는 게 아니니까 어딘가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기다리는지 모르겠으니까 가설을 조금 바꿔서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빠른가. 사실 웹 어플리케이션을 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목이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래서 DB 관련해서 제가 아까 커넥션 풀링 안 한다고 했으니까 DB 접속하는데 오래 걸리나, 아니면은 DB에서 다 긁어오니까 쿼리 실행하는 게 느릴까, 아니면 데이터가 많아서 쿼리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래 걸리나. 참고로 저 DB에는 로우를 딱 40개 넣고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툴이 있는데 MySQL 슬로어란 툴이 있는데 그 흔히 말하는 슬로우 쿼리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툴이고요. 그러니까 찾아서 화면에 찍어주는 툴이고요. 근데 이게 MySQL을 특정 옵션으로 빌드를 안 하면 안 돼서 얘는 못 썼고 아까 코드를 잠깐 보여드렸던 함수 실행 시간 분포 툴을 썼어요. 근데 MySQL에서 특정 함수만 한 건 아니고 그냥 MySQL 언더바로 시작하는 인터페이스 함수 모두의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이거를 측정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지금 단위가 되게 조금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단위가 나노세컨드고요. 그래서 MySQL 리얼 쿼리가 쿼리를 실행하는 MySQL 함수인데 보면은 지금 52만 4천 나노세컨드니까 이게 0.5ms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실행 시간이 0.5ms에서 2ms 사이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보다 오래 걸린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지금 한 요청 하나 처리하는데 36ms 걸리는데 얘는 TK가 2ms니까 얘는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쿼리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면 얘는 더 심해서 8 마이크로세컨드에서 32 마이크로세컨드 사이라 얘도 절대로 범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빨라요. 사실 저는 이게 느리길 원해서 넣은 건데 너무 빨라서 망했고요. 그래서 가설을 다시 고쳤어요. DB에 관련 있는 대기 코드는 관련이 없는 대기 코드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냥 아예 대놓고 코드의 대기 시간을 측정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어요. 근데 대기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거 사실 BCC에 이미 있는 스크립트 구현 설명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게 많은 시스템을 쓰잖아요. 윈도우든 리눅스든. 근데 대기할 때 이런 OS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대기를 하면은 CPU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게 돼요. 뭐 슬립을 하든 아니면은 I/O를 시작하든 아니면 락을 대기를 하든 대기를 한 순간에는 그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CPU를 OS한테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OS는 그 CPU를 다른 스레드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순간을 측정을 할 건데 그래서 스레드가 OS에 진입하는 순간을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때 시간을 하나 기록해 두고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스레드 아이디가 나중에 CPU를 다시 받으면 대기가 풀린 거잖아요. 이때까지의 시간을 나노세컨드 단위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가 대기 시간이고 이거에 대한 툴 이름이 오프CPU 타임이라는 툴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방법으로 대기 시간을 잴 거예요. 그리고 대기 시간을 그냥 재는 게 아니라 대기를 한 순간에 콜스택을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락을 잡으려고 대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디스크 읽느라 대기를 한 건지를 다 볼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측정을 해서 이거를 시각화를 하면 이것도 플레임 그래프인데 이거는 대기라서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네모나게 나왔는데 근데 제일 오래 대기하는 코드가 지금 화면에 되게 작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좌우 길이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되게 크게 나온 블럭이 C 함수인 폴에 해당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한 78%좀 썼고 그 다음에 제가 TCP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폴을 썼는데 얘가 한 16% 정도 썼어요. 그래서 폴이 원형이구나 싶어서 질문을 다시 또 바꿀게요. 그러니까 폴을 누가 쓰느냐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플레임 그래프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CPU 프로파일링 그래프로 돌아가서 폴을 부르는 코드를 찾았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인라이닝이 됐어요. 아니면은 이게 샘플링 기반이라 샘플링 기반이고 테일 리커전을 해서 스택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콜 스택을 못 보는데 뭐 그렇다고 문제 푸는 걸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 방향에서 콜 스택을 추측을 할 건데 대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기가 풀리려면 누군가가 이 대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준 건데 그럼 그거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기를 풀어주는 스레드를 찾아서 그러니까 특정 스레드의 대기가 풀릴 때 그럼 그 스레드의 콜 스택을 다 수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BCC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 웨이크 타임이라는 스크립트가 있고 그래서 풀어주는 애랑 풀리는 애의 콜 스택을 모아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게 가운데 회색 블럭 기준으로 위쪽이 대기했다가 깨어난 애고요. 아래쪽이 깨워준 애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로 나와 있는 이름을 크게 쓰면 그러니까 저 관심 있는 건 폴이니까 폴을 제일 많이 깨워준 애는 UDP 리시브예요. 그래서 UDP 메시지를 받으면 깨어나는구나. 근데 저는 웹 서버를 만들었는데 UDP를 누가 쓰는가? 일단 웹 서버는 TCP/IP 기반이라 UDP를 안 써요. 그래서 UDP의 용도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미드웨어에서 DNS 조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느린가? 그러니까 DNS 조회가 오래 걸리나 싶어서 이거는 약간 OS적인 그러니까 C 지식이 필요한 건데 DNS 조회를 실제로 처리하는 C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펑셔널 레이텐시 측정하는 툴을 돌렸더니 대충 32ms에서 134ms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은 이게 대충 측정치랑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리눅스의 연락 구린 부분인데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DNS 쿼리를 캐싱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DNS 쿼리를 캐싱해주는 로컬 DNS 서버를 돌렸더니 처리량이 한 14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원했던 수준인 1000 요청보다 크니까 저는 여기까지 최적화하고 코드는 안 고치고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리눅스 얘기였고요. 그 윈도우즈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 트레이싱 폴 윈도우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툴 이름은 엑스퍼프라는 툴의 스크린샷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MSDN의 문서가 있기만 해요. 못 쓰는 수준이고 그래서 혹시 쓰실 거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링크 삽입해놨는데 나중에 저희 강의 자료 올리면은 보실 수 있는데 그 구글 크롬 최적화하시는 개발자가 있더라고요. 그 구글 개발자인데 그분 블로그가 나오던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좌우로 쭉 나온 거는 CPU를 연속으로 쓴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아귀가 빠진 부분은 뭔가 대기한 부분인데 왜 대기했는지 왜 돌아왔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얘가 왜 CPU를 쭉 못 쓰고 뺏기는가 같은 분석은 그냥 GUI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그냥 성능 분석만 하냐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이게 서비스 하나를 만들면 사실 프로세스가 되게 많은데 내가 그 서비스를 처음에 하는데 서버를 너무 많이 띄우기가 싫어서 보통 서버 몇 대 몰아넣는데 이게 적절한가를 분석하기 위한 걸로 런큐 레이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CPU 할당 받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을 다 재요. 그러면 CPU를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CPU가 모자란 서버에다 몰아넣은 거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파일 슬로어라고 해서 오래 걸린 것만 찾아서 오래 걸린 파일 IO만 찾아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특정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느린 걸 찾는 것도 돼요. 그리고 디버깅 도구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좋진 않은데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리 리그를 찾는 용도로는 제가 썼던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오래 돌려야 되긴 하는데 할당하고 얼마 이상 지난 메모리 할당을 얻으실 수 있어요. 콜 스텝 포함해서. 그리고 데드락 찾기는 라이브에서 절대 쓰시면 안 되는데 메모리도 열나 많이 쓰고 느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강연에서 락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데드락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락 잡는 순서가 바뀌면은 데드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잡아주는 걸 해요. 그리고 이거는 서버 프로그래머용은 아니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용인데 이게 리눅스적 메일링에 올라온 건데 안드로이드 디버깅을 이걸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12월 29일에 온 메일이었는데 안드로이드 커널 쪽 메일링에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저자가 주장한 구조인데 원래는 이게 한 서버 안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ARM이랑 X86이랑 짬뽕한 것 같은 어셈블리 언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제 개발 머신에서 이거
성능 측정하는 거를 코드를 짠 다음에 이거를 안드로이드로 보내서 안드로이드 실행을 하고 데이터가 다 쌓이면 데이터만 가져와서 제가 다시 시각화를 하면 이거 가지고 성능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12월 29일에 온 걸 보면 아직 한창 만들고 있고요. 버그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돌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프로파일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OS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안드로이드 8.0 오레오가 커널의 최소 기준이 4.4인데 4.4에서는 콜스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고요. 4.6 이상이 필요한데 근데 또 확인해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또 4.10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널 펌웨어만 바꾸실 수 있으면 얘를 가지고 디버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BPF랑 BC라는 이름의 리눅스 성능 분석용 툴이 있고요. 얘는 운영체제 기능을 써서 되게 가볍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랑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널에서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크래시 걱정 없이 돌리실 수 있어요. 만약 잘못 짜면은 성능만 좀 떨어질 거예요. 크래시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재시작하거나 다시 빌드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시고 이거에 검증하는 코드를 짜시고 돌리시면서 빠르게 문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할 때요. 네. 아까 그 주요 팩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 시스템을 구성해 본 적이 없어서 주요 팩터로 봐야 되는 게 어떤 요소가 있는지 좀 순서대로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능이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좋고 서버 그게 계속 네, 그 뭐냐 시스템 성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광범위한 주제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통 시스템 성능 분석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보는데요. 하나는 응답 시간이고요. 하나는 처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측정을 할 거고요. 항상 이 두 개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부하를 걸어서 언제 제일 먼저 부러지는가 그러니까 그래프상을 부러지는가 보는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플레임 그래프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걸로 구글링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는 블로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분석 쪽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포맷이 이 플레임 그래프인데 이거 만든 사람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은 성능 분석의 기초적인 부분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C 툴 그거에서 이제 고나 루아나 파이썬 이런 거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제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파이썬 가지고 스트링을 만들어서 C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나 그런 것도 실제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C 코드를 결국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나 파이썬으로 만든 부분은 유저 영역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커널 안에서 측정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어쩔 수 없이 C로밖에 못 짜요. 왜냐하면 커널 심볼을 참조해야 돼서. 근데 그거는 그 기본으로 제공되는 툴들을 보시면 대부분 한 30줄 이 정도 짧은 C 코드라 아마 그거 고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강연을 진행해 주신 김진욱 CTO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